한 사람은 요새도 니시오카 스토무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두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한국에. 누구야? 두 사람 또 한 명 더. 그 조갑재 씨하고 조갑재 또 한 사람. 누군데? 누구? 그 정규재. 정규재. 예. 예. 이거는 왜냐면 일본 전문가를 저 만날 텐데요. 네. 나는 깜짝 놀란 현상을 발견했어요. 왜요? 한국 젊은 애인데 예. 윤석열 사진을 걸어놓고 일본을 막 찬양하는 거야. 유튜버인데. 그런 애가 있다. 그런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또 인기도 있어. 나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나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두 분을 모셨던 건데 네. G7 얘기도 앞에 살짝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잘하는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뭐였지? 내가 뭐라고 했지? 일본 사람. 일본 사람보다 일본을 더 잘하는 뭐라고 일본 했지? 사람 아니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네. 이름만 일본.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을 잘하는 한국인 이명찬 박사님 박수로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헷갈려. 설명 잘 됐죠? 소개. 네네. 네, 잘 됐습니다. 그 고대에서 함께 배웠어요. 그 대학원 동기예요. 대학원.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친하시겠네요. 예, 그때 네. 지냈고 그 이후는 별로 안 친하다. 한동안 좀 예. 뜸했다가 그래서 요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네요. 그랬어요. 예, 예, 예. 재밌는 맞아요. 관계네요. 예. 제가 학위 막 마치고 왔을 때 세종대학에 강의도 주시고 그랬었어요. 네, 한때 그랬어요. 예. 두 분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까지 이 극우들이 완전히 그냥 친일 사관에 쪄들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충격 많이 받고 일본을 왜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쪽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2002년에 일본의 극우 쪽에서 한국의 뉴라이트를 네. 지원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2006년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예, 합의가 있었어요. 뭐야? 네,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사본 책의 사본 사진을 좀 이 책이 보여주세요. 예. 한국 북한의 거짓을 간파한다라는 책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 예. 근데 이 책 속에는 그 일본의 네노라 하는 극우파들이 나와서 대담으로 쭉 가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 정치인도 물론 강하지만 그것보다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극우파 시민단체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예. 대한민국의 그 정광훈 세력보다 더 강해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일본의 극우파들은 상당히 논리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민당에게 내고 자민당 그것을 받고 그것을 그 실제로 정책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의 그 정치는 내각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5년간은 대통령제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강한 시민단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겠네요. 그 오래전부터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손해를 그냥 다 드러냈어요. 네, 드러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속내 드러내는 글들 마구 써요. 내가 찾아보면 뭐 우익들,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들 정말
읽어보면 입이 짝짝 벌어지는 그런 그래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네. 지금도. 그래도- 근데 일본에는 이제 예. 한국에는 진보파의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보수의 시민단체가 그거 쪽에 그게-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일본 회의라는 이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탄탄한 그 우익 단체인데 아베 총리 때는 그 일본 회의 여기에서 거의 다 아베를 세뇌 교육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체가 굉장히 막강해요. 그게 지금은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그 가장 그 호흡이 잘 맞았던 정치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덜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요, 그 우익들이 돌린 책 같은 거, 예를 들어 우익들이 책을 써가지고 그 자민당에게 막 돌리면서 읽으라고 그랬을 때 이시바 시게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정치가에 돌리냐, 그 정도로 오케이. 이시바 시게루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네, 그나마 예. 다행이고요. 네, 자, 이- 다시 이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2006년. 조금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쿠라 요시코라는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예. 지금 그거의 중심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거 대담 책인데요. 예. 그 사람들이 2006년에 이제 그 한국에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처음은 단순히 한나라당 였으니까 네. 한나라당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한나라당은 결국은 그 남북 통일을 병파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노무현 세력하고 똑같다. 네. 마지막은 자, 잠깐만요. 그러면 한 대목 아까 그 첫 번째 예, 요거를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보수파, 즉 노무현 정권의 노선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 이런 문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 어떤 단체를 지원하면 되느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나라당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안 된다. 안 된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자, 다시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띄워주시고 예. 자 사쿠라이가 자유주의 연대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르타라는 사람이 확실히 뉴라이트가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희망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와. 예. 네, 그 위를 조금 보시면요. 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네. 이유. 거기 조금 더 길지만 네. 읽어주시면 제가 어떨까요?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들 중 상당수는 좌익 계열 학생 운동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전향한 그룹이고 한나라당에도 불만을 품고 노무현과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좌파 동료이기 때문에 노무현 측 전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쪽에 그러니까 이건 좀 진보 소름 쪽에 네.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면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노무현 같은 그러한 정권이 한국에 세워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전략적으로 아니 교수님, 일본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섬세하게 한국에 스며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 지금보다 이때는 더욱더 일본 정치인에게 가장 힘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시민단체라는 거 네. 아닙니까? 무섭다, 야, 무서워. 왜 그러냐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한국에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네. 일본의 극우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상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 6.25를 통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예. 미국이 강한 그 일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반미였던 세력이잖아요. 일본의 그렇죠. 그거는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미였던 사람들 중에서 친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예. 다시 부활시켜요. 그 중에 대표가 아베 신조 일본 전 예외 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A급 전범이었지만 이게 불려나는 거죠.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그 반미에서 친미로. 예, 친미를 맹세한 사람들을 몇 사람 거물들을 A급 전범이었는데 와. 풀어요. 재밌다. 풀어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반공 그리고 친미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 하나를 숭배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를 또 적대시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공. 그게 그 미국 쪽이 그러한 일본 세력이 필요했어요. 예. 당시. 그런데 문제는 1991년 아주 큰 나라가 사실상 망했어요. 아 소련. 예. 소련이 망해가지고 반공은 날아가네 이제 그러면. 예. 세계에서 이게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끝났어, 됐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일본 극우가 굉장히 이게 문제네라고 된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그런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들이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예. 그것을 내세워서 뭔가 세력을 계속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어렵게 되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어. 그런데 동북아를 보면 아직 북한이나 중국이 있다. 이것을 빠르갱이로 계속 몰아서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만이면 안 된다. 남한이 필요하다. 그렇겠네. 예, 남한의 그러한 세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절대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되면 남북 동기를 말하고 그렇지 큰일 나지. 이게 그러면 소련 이제 없어졌는데 북한도 없어져. 북한도 없어져. 중국도 그래.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사실상 이제 알겠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사라지는데 자신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한국을 이용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게 2006년에 2006년보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된 건. 본격적으로는 여기부터 왜 뉴라이트를 지목했냐고 하면 뉴라이트는 친일 세력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기본은 식민지 군대화론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이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한일 관계가 그때까지는 반공 친미라고 해도 아무리 판공 친미,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일본하고는 사이가 나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것도 없애고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 동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돼가지고 뉴라이트가 엄청나게 이게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알겠다. 그게 언제 시작됐냐고 하면 아까 2006년이잖아요. 2007년은 이명박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대구 이명박 후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밀었군요. 했죠. 바로 2006년, 2007년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또 논리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한 교과서라든가 국정 교과서에 바로 공익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실패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자조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돼가지고 이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몰라요. 알겠다. 그러면은 일본 극우들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뉴라이트가 정권을 잡았어. 야 이제 됐다 싶었는데 박근혜로 명맥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윤석열이 또 나타나니까 야 이거 마지막 기회다 해서 총력전을 다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너무 지지율이
그 낮았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예, 그게 일본 극우도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엄청 심고 막. 예. 아.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다 된다. 이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그러한 아닙니다. 타이밍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있어야 이거 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래도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좀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와. 교수님 예, 우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네, 지탱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 그게 유라이트죠. 그게 유라이트인 거예요. 그러네. 그 유라이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역사학계에서. 네. 그 늘 이제 약간의 엄지 속에 있다가 윤석열이하고 이게 서로 그게 맞았던 거죠. 윤석열이는 자기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저쪽은 또 윤석열이하고 손잡으면 자기들은 빛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 서로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제가 어디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승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최악의 막다른 골목까지 와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손을 잡았는데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사 속에 큰 공헌을 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그 밑에 엄지했던 그 엄습했던 그 우리 뭐랄까요? 반국가 세력 같은 이것들 네네. 전부 양지로 다 발굴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맞아요. 일반 국민들이 다 알게 해버린 거야. 예. 근데 너무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또 물론. 언제 주류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주류는 될 수 없어요. 주류는 될 수 왜냐하면 없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렇게 한번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살을 났으니까 예. 어떻게 다음 세력이 그런 세력이 나타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개혁을 이해가 하지 않고 2년간 조금 그 참고 윤석열이 있었으면 네. 리박스쿨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쫙 퍼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찔합니다. 아찔해. 예.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 자체가 실책이었어요. 실수였어요. 네. 진짜. 아찔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왜 그거 했지? 진짜예요. 완전 자살골로죠. 이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진짜 미쳤구나. 일본 극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건전한 그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아까 사쿠라 요시코하고 예. 거의 비슷한 극우 중의 극우의 네. 인물이 산케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한국의 윤석열이 부정 선거론이라든가 음모론을 너무 믿었다. 그래 일본 극우도 거기서 떠나요. 사실상 조금 전까지는 일본 극우가 부정 선거를 앞장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예. 그 친구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이제 떠나요. 더 그 결정적인 것은 폭탄 사태를 일으켰잖아. 네. 1월 19일. 예. 네. 예, 그것도 일본도 이거 안 되겠다. 예, 아무리 일본 극우라고 해도 이거는 일본도 손절했어. 손절했어. 예. 그렇게 해서 건전한 그 보수를 보수를 재건해야겠다. 제공해야 되겠다. 왜 일본이 한국에 그 건전한 보수를 제공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섭다. 일본 왜 그래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무서워. 아직도 자기들이 종주국으로 거기에 생각하고 또 이거 있는데. 이식하겠다는 거지. 자기들의 DNA를 윤석열한테 이식해놨더니 야 얘가 그냥 문제야, 박멸되더라. 문제야. 얘가 예. 아주 심각하더라. 얘보다는 좀 그래도 똑똑한 애한테 이식하자. 그때-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때 그 니시오카 츠토무가 산케이 신문에 칼럼에서 이야기를 한 그 아주 좋은 그 훌륭한 한국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야? 실제 나왔으니까. 누군데요? 누구? 그 1월 말이에요. 왜 1월 말에 누군데요? 조갑재. 그래요? 예,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의 포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조갑재 씨가 아주 건강한 보조 멘트를 그렇게 발언을 나오죠. 하나? 그러니까 2월부터
조갑재 씨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 네, 맞아요. 한국에서. 예. 뭐야? 그러니까 1월 말에 거기 그게 나온 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거는 상계신문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심지어 우리 그 작가가 계속 조갑재 씨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갑재 씨가 일본 극우의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네,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건 몰라. 그건 아니라 근데 공교롭게 그렇다는 거야. 네, 공교롭게 그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극우 중의 극우가 그렇게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에 건전한 그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보수를 제공해야 되겠다. 공교롭게. 그런데 조갑재 그러니까 씨가 요새 아주 건강한 보수처럼 바로 행동합니다. 그게 1월 말이었는데 2월부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부각됐어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로 뭐 공교롭지만 또 한 사람은 요새 또 니시오카 스토무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두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한국에 누구야? 두 사람 또 한 명 더. 그 조갑재 씨하고 조갑재 또 한 사람 누군데? 누구? 그 정규제. 정규재 예. 예. 아 이거는 왜냐면 니시오카 스토무가 실제로 말을 하니까 근데 뭐 예, 위원회 일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 두 분은 예. 준도 포스라고 이야기를 한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 이게 접근하기 했잖아요. 예. 정규재 씨하고 뭐 조갑재 씨는 진짜 논리파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정규재 씨는 굉장히 빨리 그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예. 그 위원회 일치예요 다. 이거 우연의 일치이지. 다 제 생각이에요. 다 제 의견이에요. 예. 네, 그러나 예. 그러한 그 상계 신문이라든가 예. 니시오카 스토무가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야. 와, 그 속내를 잘 그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아니 교수님 이런 얘기를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가끔 했어요. 했어요? 예. 여기에 안 불러줬어요. 불러줘야지. 야 결국 내가 거기 내가 친일파가 됐어. 아니 나스베이다에서 이야기했어. 예. 나스베이다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와, 야 이거 미친다. 오늘 방송 이거 완전 반전이야. 야, 나는 무서운데.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섬세해. 그러니까. 네. 와 나쁜 쪽으로 섬세해. 네네. 아무도 모르게 싹 스며들고 막 그런 게 있는 다 거예요. 해요. 그 예를 들면 또 김문수 씨가 혹시 김문수. 또 대통령이 뭐예요? 되면 네. 김문수가 아니었어? 예, 김문수예요 아니, 이번 후보. 이번 후보. 예, 대선 후보. 대선 후보가 네. 혹시 대통령이 되었다면 네. 다시 뉴라이트가 네. 엄청나게 부활을 할 그렇겠죠, 수가 그렇겠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 뭐 그건 그렇죠. 일제 시대에 네. 일제 간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네, 뭐 그 얘기 계속 했으니까. 예, 했으니까. 했었죠. 그거는 뭐 그게 그 뉴라이트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모든 게 전담화가 돼. 그렇지. 맞아요.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네. 간제징용 당연히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병 당연히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은 그러니까, 반란이 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씨를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아마도 그렇게 조갑재 씨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문수 씨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예, 네. 확실하게. 지금 뭐 댓글에 예. 우리 그 작가 검증을 해봐라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작가를 검증해봐.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조갑재를 예.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했던 우리 작가랑 예. 오늘 교수님을 모신 작가랑 같은 작가야. 그걸로 검증이 됐잖아. 예. 네. 그럼 뭐가 더 필요해? 검증이 됐잖아. 제가 그러니까 예. 거기 됐잖아. 상계신문에 그 기사를 드리면 되죠. 예. 네네네. 예. 와 이런 반전의 반전의 반. 물론 이제 뭐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요. 예. 찾지도 못했고 정황도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공교롭거나 우연이다. 예. 우연이죠. 네, 상계신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던 건 팩트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팩트고. 예. 예.
체육부 검증하라. 그러니까 야, 제가 만약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은 이것은 조금 크게 말하기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조금 시간으로 좀 나중에 좀 둬서 해야 된다. 야, 만약에 오늘 2부에 우리 교수님 모시고 3부에 정규제 불렀어요. 문 닫아야. 네. 아, 이거는 뭐 그냥 우연입니다. 우리 그 행여나 우리 또 정규재 씨라든지 조갑재 씨, 이게 좀 뭐 과도한 우연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또 입장 내시면 저희가 또 네. 반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현상만 나열한 거야. 네, 맞아요. 무슨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 현상만 나열했어. 일본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정규재 씨, 조갑재 씨 한국에서 이번 굉장히 많이 부상했고 부각됐고 그렇죠. 현상을 나열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파리가 달라다녀? 도청장치야 뭐야? 예. 오늘은 여기서 무서워. 빨리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우리가 읽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그 행간의 의미들을 여러분 같은 그 지식인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거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